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사토. 제가 간단하게 이게 질문이 다른데요. 네. 제 체험을 했는데 근데 그날은 사티가 많이 이겨졌거든요. 이겨졌는데 나가서 고사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사님이 한 달 술을 잘 드시는 편인데 같이 맞아보면서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지켜보니까 무슨 물체인지 상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주잔을 들고 움직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네. 이거 뭐지? 저는 아무 마음이 빠져나갔나? 의도가 있었나? 이런 느낌 들었는데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그 손이 혹시 거사님 손이 소주 저도 가만히 있었고 거사는 가만히 있었고 다른 물체가 이렇게 있어서 손을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거네요, 그럼? 아닌데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어떠한 것이든 뭔가 인식되어지는 거는 다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제가 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뭔가 막 형 이상학적인 게 막 나타나면 혹 해가고 거기 그냥 푹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착이 엄청 강한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전혀 다르게 보였다 그러면은 관념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기존에 보여졌던 거랑 굉장히 이질감이 느낄 정도로 이거 뭐지?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거는 관념화가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없는데 뭔가 물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았다? 그거는 100%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있었듯이. 그렇죠. 그 순간적인 생각으로서 그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그 생각은 못 보고 그냥 드러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작용은 보지 못하고. 하물며 저 소리조차도 본인이 지금 지어내는 건데 그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질문 예, 오랜만입니다. 사상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고통, 두ଃख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한 외단하다 하시고 느낌을 보시라 하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다 하셨어요. 이 속에서 이 외단화 속에서 삼법인을 다 보았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그 반응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자기를 쓰고 있으면 가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 처음에는 저도 그것은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조금 설명을 했을 때 조금 이야기 말씀하실 때 저는 전율이 막 왔는데 그래서 이해할 듯 하면서 이해가 안 되던데 그와 관련해서 외단화 속에 외단화를 알면은 그 삼법인을 안다. 그래서 두가 안다. 한자를 안다라고 하나따라 안다라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붙여서 설명 좀 해주시면. 지금 그 두카를 외단화라고 표현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표현 성향이 법무살도 다 다르고 이해를 하더라도 그거를 다 또 각자의 또 이해 방식으로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두카를 외단화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외단화가 빠냐띠적인 건지 빠라마타인 건지 그걸부터 우선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빠라마타요? 그럼 거기서 그 자체가 이미 무상고 무한데 그거를 왜 또? 아니 그래서 빠라마타 저는 이해를 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빠라마타를 이해를 했는데 그 속에 저는 이 빠라마타인데 그 외단화만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그 외단화 속에 이해를 하면은 삼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또 달라요. 빠라마타 외단화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 없다고요. 파라마타에서는. 그러니까는 그걸 빤냐띠 쪽으로 봤을 때 외다나 안에 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파라마타로 외다나면, 그리고 외다나는 조금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외다나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거는 다 현상이에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 이름 붙였어요. 자, 이 자체가 두카예요. 취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본인이 그동안에는 이름 붙이고 살았는데, 관념을 막 시켜서 살았는데, 이 관념이 점점 흐려지면, 뭔가는 있는데 이걸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걸 외다나라고 해요. 그 외다나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촉이 있어요. 어떠한 정보가 있어요. 이것까지 싹 없다. 그러면 아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게 멸진정이에요. 그랬을 때 어떠한 아주 미세한 건 뭐가 있으면 반드시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작용이 외다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다나 작용에는 뭐가 없어요. 그 외다나 작용할 때 의도니 뭔가 싼년 이런 게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다나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외다나만 있어요. 그게 파라마타예요.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우리 촉수에 안 하니까, 그죠? 촉담, 이어서 뭔가 이 촉담에 이어지는 게 수인데, 이 수를 외다나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오케이. 이게 우리가 그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뭐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 않은 느낌, 이걸 분리되기 이전에, 나는 이전에 오케이. 그걸 수를 받아들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걸 근데 그게- 파라메타로 생각했고, 네. 그 수 속에 외단 속에 뭐가 있길래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게 삼법이. 근데 뭐 산법이 들어있는지 제가 느낌은 왔는데 느낌은 왔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다시 갑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뭔가가 인식되었다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빤냐띠라고 했어요. 지금 뭔가 미세하게 느껴졌지만 그거는 외다나라고 하지만 빤냐띠예요. 이미 여기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드러난 거예요. 이걸 뭔가를 작용했을 때 그러니까 파라마타는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이게 뭔가가 느껴졌을 때 처음에는 요만하게 느껴졌다고 합시다. 근데 이 요만한 게 한 10개 쪽으로 더 미세하게 나눠졌어요. 그럼 어떤 걸 파라마타라고 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미세하게 나눠졌어요. 그럼 어떤 걸 파라마타라고 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단지 이해로서 외다나의 작용은 이런 거구나. 싼냐의 작용은 이런 거구나. 이해로서 알 수밖에 없어요. 파라마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사람들이 좀 오해해요. 뭔가 미세한 게 뭔가 보였다 싶으면 그걸 파라마타라고 오해를 해요. 그거 파라마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파라마타 외다나를 갖다가 삼법인으로 봐야 된다. 그럼 조금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마 외다나를 알면은 파라마타인 외다나를 알면은 그걸 산법인을 아는 게 되는다,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했는데 그 질문했을 때 뭐 아무도 답을 안 했단 말입니다. 흔히 경에서 이제 정형화시켜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형성되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는 형성되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현상이 형성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하지 않대요. 그죠? 그래서 두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라고 했고. 근데 이 자체에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에 삼법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영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영사기, 그 정기적 신호, 그것이 조인성이네 하면 조인성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마동석이네 하면 마동석이 나타나고. 그럼 얘가 여기에 삼법인이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보고 무상의 시점으로 보면 무상에 대한 이해로 보면 무상으로 보이고요. 자, 무아의 견해로 보면 무아로 보이고.
두카의 견해로 보면 두카로 보여요. 이해가 좀 돼요? 예. 이해란 말이에요. 이 자체는 이미 실체가 없어요. 그냥 이해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자, 윗바사나 뭐 16단계 지혜를 막 사람들이 원하죠. 원한단 말이에요. 뭐 1단계는 뭐 나마루빠를 분명히 구별해서 아는 지혜라고 해요. 중간중 가니까 뭔가 뭐 멸로 보이는 지혜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11단계인가는 뭐 쌍까라 뭐 루페까지 아니한가, 예, 그런 또 지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거 나마루빠, 정신과 물질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쌍까라 루페까 야냐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지혜가 있어요, 함께. 자, 멸로 볼 수 있는 지혜로 보면 그 지혜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해되면 다 이해가 돼야만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 나마루빠를 이해하는 지혜가 쉽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오해해요. 뭔가 대상이 있어요.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마음이 아는 것이 있어. 아, 그럼 이게 물질이고, 아, 이 아는 것이 마음이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저 소리가 나마루빠예요. 소리가. 그러려면 엄청난 이해가 있어야겠죠. 소리가 결국 본인의 나마루빠가 정신 물질 분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색이란 말이에요. 명색. 이름을 붙이면 그와 다른 물질이 반드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려서 내가 소리라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저게 지금 소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나마루빠 명색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으면 멸로 볼 수 있는 지혜가로 보면 그게 멸로 보여야 되고, 쌍까루페까 야냐로 보면 그 지혜로 보면 그렇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2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하고 이걸 끝냈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지혜로 보느냐에 따라 그게 다 풀려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또 주제가 조금 무거워졌네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외다나 자체의 삼법인으로 그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어 대상에 인식되어지는 것에서 어떠한 아무리 미세하든 뭐든 전부 다 이 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냥 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파라마타는 결국 이해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 좀 어렵나요?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외다나를 어떻게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느끼는 것으로 봐야 돼요. 파라마타로 보시려면. 그리고 조금 많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 생각이 마음이다 하죠. 생각 마음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뭐가 마음이겠어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함께 있어요. 그 생각하는 것이 파라마타예요. 그러니까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 근데 생각하는 그 독립된 그 생각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의도도 있어야 되고 주의 기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집중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종합해서 그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난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또한 실체가 없어요. 있다라고 착각하지.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은 파라마타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의도하는 것, 그 작용, 일하는 것. 그것이 파라마타예요. 각각의 그 성질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걔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걔들은 그것만 해요. 딴 거 못 해요. 딴 거 못 한단 말이에요. 느낌과 이제 그 알물 당하는 성질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 이해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아는 것을 안다.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안다. 네. 그게 그 미세한 그걸 알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고 알면 당하는 성질. 그러니까 그 있죠. 네. 그걸 한번 소리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소리가 알아줘요? 소리가 알면 당해요? 예? 알면 당하는 경험 느껴지지 않아요? 소리가? 이제 소리는 있고 알면 당하는 성질이 별도 있고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전에 소리가 알면 당하는 성질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 알면 당하는 성질이 별도 있다. 그런 이해가 생기기 전에. 소리는 대상으로 느꼈죠. 그죠? 당연히 그쪽에 소리가 알아지지.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하고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스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대상이 이제 실체가 아니다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저는 실체가 아니네 정도는 약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작용만 있었구나. 작용만 있어요. 작용만. 네. 작용만 있기 때문에 절대 저 불은 나한테 옮겨 붙을 수가 없어요. 작용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뚱뚱하다 그랬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뚱뚱하다 그랬네? 이 생각조차,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조차 본인이 법의 세계에서는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간적에서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예를 들어서 좀 재밌어요. 뚱뚱한 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체가 아니다라고 작용만 있다고 하셔서 하는 말씀인데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인식의 문제다. 인식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체가 없다 하면 제가 실체가 없다면 불에 우리가 딱 데이면은 이 소리 들어가는 녹잖은 피부예요. 그렇죠. 예. 이 녹는데 이 녹기는 녹는데 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이 없단 말입니다.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예. 이걸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에서는 이건 고통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 부분은 아닌데. 나는 녹잖아요. 아니 불에 자, 그러니까 험악한 표현을 하지 마시고 무섭잖아요. 이게. 자, 소리로 합시다. 소리로. 자, 우리는 저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지 않아요? 자, 이 소리가 들리는 것과 손이 이게 불에 녹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치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법의 세계는 출세가 아니니까 실제에서는 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까지는 세간적인 표현이 좀 뭔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가 오죠. 자기 자신에게 인식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실제는 소리라는 것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금까지 하신 설명을 완전 자, 소리가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해요. 자, 근데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부딪히기 전에는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저기서 아무리 뭐라 해도 여기 부딪히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 공기가 없으면, 우주에 떠 있으면 소리는 못 들어요. 뭔가 매개체가 없잖아요. 이걸 뭔가 타고 오는 게. 자, 근데 여기서는 뭔가 타고 오서 이거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부딪혔을 때 저 소리가 아니라고요. 부딪혔을 때, 해석된 소리라는 거지. 부딪혔을 때 어떠한 정보가 있어요. 소리는 없어요, 아직. 근데 싼냐가, 자, 작용을 해요. 이름을 붙여요. 소리네? 라고 하면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소리네라는 일 붙이면 저장되어 있던 그런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소리가 여기 탁 생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명색이에요. 그게 지금 저 소리란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된 거. 예, 저게 지금 저 소리예요.
그러면 저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작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작용해서 예,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작용만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한 이 작용으로 인해서 했을 때 이게 없느냐? 그러니까 인식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거예요. 말씀이 없다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은 몽둥이 10대 맞을 끼고 있다고 해도 몽둥이 10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로서 하셔야지. 저걸 그럼 뭐 소리 맞아요. 대신에 이제 이해로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사야독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열반에 들면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살아있음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냐 이런 게 누군가 질문했거든요. 열반에 있으면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지만 써먹어야죠.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세간적이란 말이에요. 출사관에서는 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없는 이유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평생을 인식되었다고 생각해요. 보여졌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니까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보여지는 게 없다니까요. 이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난 건데 그것을 보인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작용해서 그러한 꿈과 환각 같은 게 이미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멸이라고 해요. 자, 두카, 실체가 이렇게 있어서, 두카가 있어서 지혜로서 보니까 사라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무고진멸도예요. 이미 고가 없어요.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실체가 없는데, 없어요, 본래. 근데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예요. 그게. 근데 본래 없는 줄 알면 멸이에요. 있지만 없는 것으로 보면 그게 멸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 뒤집어져야 돼요. 인식에서는 예, 이게 돼야만이.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무색성향 미쳤고 무한입이 설시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존재한다니까요. 이 얘기가 맞다니까요. 만약에 인식되고 저 소리가 나한테 인식되고 하면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귀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저 소리를 내가 귀를 통해서 들으니까. 근데 소리를 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문 역할은 해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걸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소리가 되는 거지. 그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다고 없느냐? 아니 이게 없느냐? 그게 그거를 없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부딪히면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그러니까 사마디가 깊어지면 저쪽 미얀마 그 제아와디라고 양곤에서 차로 한 3시간 거리 그 사야도 꾸띠 같은 게 있어요. 쬐까네요. 그걸 혼자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혼자 탁발해서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때 사마디가 너무 좋아요. 이해된 게 한 일주일 잠도 안 자고 이게 계속해서 사유가 되면서 이해로 계속 가더라고요. 쭉 오면서. 그때 한번 탁 쳤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탁발을 나가는데 거기가 산업도로예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고속도로 이제 얼마 전에 생겼지만 덤프트럭 뭔가 큰 출애라는 일이 못 다녀요. 기존의 이 산업도로. 근데 바로 옆이에요. 요리 이쪽으로밖에 못 다녀요. 양곤에서 그 만달레이까지. 근데 이 도로를 통해서 탁발을 한 500m? 1km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그리 가야 되는데 탁발을 하면서 덤프트럭이 막 온단 말이에요. 덤프트럭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도 사유해 봤어요. 만약에 저게 나한테 치면 죽을 텐데 나한테 죽음이 있을까? 허나 옆에 아주머니들은 아이고 한국에서 온 스님 탁발하다가 차에 치여 죽었네 라고는 하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다 모든 것 본인 생각. 근데 덤프트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덤프트럭 아니야 없다고 했어. 그렇게 되겠어요? 안 돼요.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스님 말씀하시는 거를 체험을 못한 상태에선 정답이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경전에 나와서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을 얘기하시는 거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근데 그 경지면 직접 열애하는 거예요. 열애니라. 그러니까 그 경지는 저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부는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이게 제 공부를 더디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조사선 법문이나 이런 것도 계속 듣고 책도 보고 하는데 결론으로는 똑같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경전의 말도 그렇고 범소유상 계시원함도 그것이고 근데 그게 약견 재상 비상을 뭔 뜻이에요? 근데 재상을 비상으로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다음 뭐 영응한 포용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느냐의 방법으로 뭐 화두를 뚫든 사마타를 하든 아니면 뭐 그 법문을 듣다가 깨치든 문득 깨치든 이 조사전 법문하시는 분들은 수행의 길로는 그걸 여기 깨칠 수 없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다 생각이지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여러 번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유로는 알아지는데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게 힘이 안 돼요. 아, 그렇겠죠. 예, 그게 힘이 안 되는 거는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보시고 깨달으신 분인 것 같긴 해요. 계속 끌리면서 보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내가 명료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 저는 요 법이라고 해요. 요 법에 끌리는 것 같고 그거를 설명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이해되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뭐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줄 알 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것에서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뭐 이름 이걸로 만들어낸 세상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거기 안 들어가요. 아직 그러니까 힘이 없을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을 거예요. 그 보는 줄 알 때 어떠한 이해는 없어도 보는 줄 알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만 이 상태로만 쭉 가더라도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어떠한 이해가 안 생겼더라도 지금 정성님처럼 뭔가 큰 이해는 없는데 보는 줄 알 때 이것만 유지돼도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가벼워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툭툭 보여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얘 뭐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그 이해할 만한 여러 정보가 아직 안 쌓인 거예요. 또 다른 체험하고 이건 또 뭐야? 또 다른 체험. 이건 또 뭐야?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다 이렇게 조립이 돼요. 쉽게 말해. 뭔가 탁탁탁탁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면 이게 아하 하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 이후의 세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 전혀 이게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리 보여요. 달리 봐요. 세상은. 네,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스님 여태까지 말씀하신 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고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가요?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갈릴레오 이후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웬만큼 배운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해가 뜬다고 이야기. 이해를 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게 더 편하고 그렇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똑같은 그 비유 아주 좋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네. 예, 저 소리가 저 밖에 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믿어요. 그렇죠. 다들 맞아. 과학 시간에 가서 배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유가 좋더라고요. 다음 봄에 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 드려야겠네요. 네, 조금 틀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 인식되어진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작용만 있다라고 알아요. 이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서 드러나는 거지.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 명색, 쉽게 말하면 대상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확실해져요. 근데 아마 거진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대상이 있어서 알아차림한다고 하지, 이 대상을 본인이 이렇게 마음 작용해서 생겨나는 그 과정을 못 봐요. 그러다 이렇게 텅 비었다가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는 관찰이 돼요. 흔히 좀 이건 쉬워요. 근데 이게 왜 생겨나는지는 모른다니까요. 마음에서 어떠한 작용이 분명히 있고 나서 이게 대상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용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대상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요. 그러고 이게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해도 생겨요. 이게 왜 사라지는지도 이해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도 이해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지도 이해가 돼요. 여기에 답 없어요. 이 작용에 답이 있지.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알아요. 그랬을 때, 옛날 어른들이 본래 부처라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라고 알아요. 이게 본래 물들지 않는 거구나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연꽃 비유하시고 했잖아요. 사자 비유하고. 그게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근데 그 사실을 모르죠. 이게 본래 그렇다면 수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해야죠. 그거 알자고 수행하는 건데. 그거 알자고. 부지리 해야죠. 네. 부지리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끝났나요? 피곤하신가 본데.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야. 입 밖으로. 피곤하셨나? 분을 못 참는 분에 대해서 한 두 분만. 더 하실 분들은 하세요. 더 하실 분들은 할 게 있으면. 질문은 아니고요. 이해의 문제죠. 이해죠. 결국 착각하는 게 저도 이제 작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이랑 이해의 문제이다. 그걸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직도 제가 좀 다른 상을 그리고 있나 이 공연작용 그 작용을 보면 제가 알게 될 거에 대해서 그런 걱정도 조금 짜자자잔 하면서 공이 된다거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착각도 좀 있거든요. 그건 진짜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결국 그 작용에서 찰나적으로 탁 드러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찰나적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찰나적으로 드러난 걸 종합해서 사유를 통해서 아하 하시는 거지 탁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은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깊은 이해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 경험만 해가지고는 이해하고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 경험치를 계속 모으셔야 돼요. 그러고 종합적으로 이제 사유하는 그 시기가 와요. 본인이 일부러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정말 관심이 생겨요. 오로지 그거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잠이 안 와요. 그게 궁금해서. 그때 제가 거기는 코코넛 나무들가 많았거든요. 저게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계속 그 사유로 저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없다고 해도 안 되고 그 사유가 아주 그냥 그걸 가지고 이게 경험된 거 수행 처음 했을 때 쭉 여러 경험된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놓고 계속 사유를 했어요. 한 일주일간 잠이 안 와요. 일주일 더 성성해져요. 그러고 그러더라고. 아침 먹고 양치할 땐가? 아니구나. 새벽 1시쯤인가? 네. 그러고 바로 먼저 든 생각이 사야도한테 가야겠다라고 그 시간에 택시 잡았다고 사야도한테 갈 뻔했어요. 점검 받고 싶어서요. 그게 너무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사유해봐요. 실제 그런가? 맞나? 또 사유해보고 또 사유해보고. 그러고 아침 먹고 안 갔죠. 결국 가진 않았지만 아침 먹고 양치하는데 더 큰 게 오더라고요. 더 큰 게. 계속해서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지내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해했던 게 놓아지고 또 이해했던 게 또 더 깊게.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게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탁바람에 덤프트럭 오거나 말거나 네가 덤프트럭도 아닌데 뭐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